웰컴, 웰컴.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신기하지? 시간을 뚫고 우리한테 와준 거니까.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찾아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직항 노선이 없어서 한 번 이상 경유를 해야 하는데요. 아부다비나 이스탄불 등을 거쳐 16시간 정도면 수도 카이로에 도착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 중 하나. 카이로는 옐로시티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색깔을 가진 곳인데요.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나일 강도, 그 곁에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도, 방금 사막의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은 모래빛을 띠고 있습니다. 카이로의 첫인상은 이렇게 단순하고 건조한 빛깔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다양하고 컬러풀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무카땀 언덕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성체 시타델. 십자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이슬람의 영웅이 된 살라딘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건설한 곳입니다. 여기는 시타델이라고 하는데 12세기쯤에 세워진 건물이라서 그때는 또 중세 이슬람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으로 왔다가 이집트 마지막 왕조의 시조가 된 인물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아름다운 모스크를 본따 이곳을 건설했다는데요. 모스크가 세워진 자리는 카이로에서도 전망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카이로가 쫙 펼쳐져서 보여요. 저희 도시죠. 제가 14년 동안 살았던 카이로입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신기해요. 저희랑 너무 문화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전경이 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살고 있는데도 영화 같다 이러면서 맨날 지나가죠. 10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도시. 카이로는 제게 늘 미지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제 모스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저는 사실 들어가 보는 건 10년 만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려면 이 신발을 이걸로 커버를 해야 된대요. 모스크에 왔으니 이슬람법을 따라야겠죠? 그래도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는 이집트의 다른 모스크들에 비하면 분위기가 꽤 자유롭고 개방적인 편입니다. 광장 중앙에 보면 꼭 한국 팔각정 같이 생긴 이게 놓여져 있어요. 가운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분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씻어야 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두라고. 여기가 의자 같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물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중앙에 있는 분수입니다. 무슬림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데요. 모스크에 들어오면 보통 오른쪽에 이런 세정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보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거는 이거예요. 시계탑. 이게
프랑스에서 오벨리스크를 가져갔잖아요. 가져가면서 약간 일종의 답례품처럼 준 거거든요. 오벨리스크가 워낙에 크고 값어치가 있으니까 어떨까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이 시계가 지금 작동을 안 해요. 한쪽에 프랑스식 시계탑이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이곳은 여러모로 이집트에서 가장 이국적인 이슬람 모스크로 꼽힙니다.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술탄 아흐마드 모스크, 일명 블루 모스크를 모방해 지은 곳이라서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모스크가 예배하는 곳이지만 이 전체 모스크가 사실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너무 시원해요. 쉬러도 많이 오고요.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는 복장만 잘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요. 돔 지붕 아래에 있는 예배실은 바깥에서 볼 때보다 훨씬 넓고 화려합니다. 뭔가 옛날 성당하고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그림이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걸 성화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지를 해서 그 대신 문양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글씨로 표현을 하거든요. 캘리그래피로 적혀 있네요. 성화나 성상 하나 없이도 드넓은 예배실이 꽉 찬 느낌을 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랍어 서체로 적힌 이슬람의 중요한 이름과 문장들, 또 기하학적인 대칭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아라베스크 문양이 빼곡히 장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의 예배, 살라트 시간입니다.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집트에서 매일 하루 5번씩 보게 되는 풍경이죠. 사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집트의 모습은 경건하고 엄숙한 모스크의 담장 너머 활기 넘치는 길거리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바로 그런 곳이죠. 하닐할릴리 시장인데요. 하는 여관이라는 뜻, 할릴리는 이름, 할릴리가 지은 여관이라는 뜻. 14세기에 지어진 여관인데 여관이랑 상인들이 좀 귀족들이 쉬는 곳으로 시작돼서 물품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관이 더 생기고 시장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지금 엄청 복잡하죠. 아랍 문화가 번성하는데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막을 건너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오갔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이 시장은 쉼터였고 만남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와, 빵을 머리 진짜 밸런스 좋죠. 빵을 만드는 데서 파는 데까지 배달하는 소년들이에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손도 안 쓰고 빵을 이렇게 복잡한 거리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도 친절한 눈빛의 상인들과 볼거리, 먹거리가 반겨주는 시장입니다. 망가, موز موز. 잠깐만. 믹스콜로? 이게 터키식 방식인데 이집트에도 있었대요. 와, 예쁘다. 어떻게? 볼리아 알라톨 빨리 먹으라고? 물엿을 닮은 메시르 마주누는 오스만 제국 시대 때부터 먹었던 간식입니다. 상큼해요. 단데 상큼해. 당 엄청 떨어졌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당 충전도 했고 이제 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미로 같은 골목엔 1,500개가 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쪽 골목이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이집트의 만물상, 이집트의 보물상자. 그 별명들처럼
정말이지 없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저희 뮤지엄 여기가 박물관이래요. 자기들 하는 말에.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엔 기념품만한 게 없죠. 카이로 시민인 제가 조금 특별한 이집트 기념품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아이자 슈퍼 민바라. 이게 지금 알라바스타거든요. 알라바스타는 대리석과 닮았지만 경도가 낮아 가공하기 쉬운 원석인데요. 고대부터 조각이나 용기를 만들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빛 여기 샘플이 있을 텐데 불을 넣어서 밝힐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거 비누받침. 은은한 색감이 참 예쁘죠? 어떻게 불이 켜지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Come here. I want to close the lights. Come. 알라바스터의 매력은 어두운 데서 더 확실해집니다. 와 예쁘다. 이게 모양이 다 달라요. 불빛을 비추면 반투명한 원석에 숨겨져 있던 독특한 문양과 색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존재감을 자랑하는 기념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인류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에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엔 형광 잉크를 사용해서 낮과 밤, 다른 매력으로 감상할 수 있죠. 불을 끄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 무늬에 따라서 오묘하게 보이거든요. 라오사마? 라오사마? 400. 400. TV Korea. TV. 카닐 할릴리 시장에 오면 꼭 이렇게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와우.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마셀레마. Salamat, goodbye. Bangga, bangga. 반가. 조명. 너무 예쁘죠? 너무. 탄성이 절로 나오는 휘황찬란한 골목. 여행 가이드북 같은 데서 카이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각양각색의 이슬람 스타일 전등이 모여 있어 신비롭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올칼튼 커피. 이분이 가수, 국민 가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 노래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쿨슘은 이집트의 목소리란 애칭을 가진 전설의 디바입니다. 오랜 세월 음악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Gawafa. 왁자지껄한 시장통 카페는 혼자 와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렇게 지역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라이브 공연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Gonna sing you a song as a welcome song. You will like it too much. So generous. 이집트에 살면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1년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Be with you because I love you so. Believe me now, I will not let you go. Be with you because I love you so. Believe me now, I will not let you go. Welcome people of Korea. I see you all pleasure. Welcome our bro. 웰컴송입니다. I love you so. 예매겠다, 이겠다, 쇼크란
모르겠다는 웰컴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러브 스토리긴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을 봐도 호령해주는 거. 웰컴 투 이집트 이렇게 해주는 거. 어쨌든 웰컴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도가 14년째 환영의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들. 이런 이집트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집트는 아랍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억 명이 넘는 인구의 5분의 1인 약 2천만 명이 카이로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쓰레기들은 묵가땀 언덕 기슭에 있는 이 마을로 모여듭니다. 이 마을은 묵가땀 지역에, 묵가땀은 절벽 그 산이라는 지역이고요. 이 마을은 자발린이라고 불려요. 이 자발린이라는 지역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카이로 전역에서 수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도시의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 주민들은 거의 다 콥트교를 따르는 신자들인데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마을을 통과해야 닿을 수 있는 암벽 아래에 그들만의 성지가 있습니다. 이 절벽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성경 말씀들도 있고. 콥트는 초기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파입니다. 무슬림 인구 90%를 제외한 나머지 10%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콥트교를 믿고 있습니다. 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대요. 중동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기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중동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죠. 되게 카이로에서 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콥트 교인들은 1975년 쓰레기 마을에 최초의 콥트 교회를 세웠는데요. 인근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고 이듬해 이곳에서 다시 교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묵가땀의 단단한 절벽을 직접 깎아내 세상 하나뿐인 예배당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비어 있는데 제가 여기가 사람이 꽉 차 있을 때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리가 그래도 잘 들려요. 저 끝까지. 그 사람이 차 있을 때 감동은 또 다른 것 같아요. (7세기) 이후 이집트가 이슬람화되면서 오랜 박해를 받으면서도 콥트 교인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무려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와, 아니 이 동굴 끝에 하늘이 열리는 게 저는 이 다 메시지가 이 땅과 이 삶에는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이 교회 구조 자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이 동굴교회는 그 작은 믿음들이 모여 이룬 기적의 공간입니다. 카이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이집트 전통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비둘기집 있네요. 여기
여기가 이집트 음식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비둘기 음식도 잘하나 봐요. 타워형의 이 구조물은 전통적인 비둘기장입니다. 바깥은 넓게 안쪽은 좁게 구멍을 뚫어서 비둘기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렇게 잡은 비둘기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사육법이 현대화되면서 이제 도시에서 점토로 만든 비둘기 타워를 사용하는 집은 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비둘기로 만드는 요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레시피가 사랑받고 있죠. 아나 아이자 함메 마시. 이 식당에서는 비둘기 요리는 물론 이집트의 집밥 메뉴들을 맛볼 수 있어요. 오, 빵이 나왔어. 이게 막 구운 빵이에요. 따뜻해. 문밥? 문밥. 그냥 한국식 순대 같은 거. 메인 메뉴 외에도 샐러드와 수프, 밥과 빵 같은 기본 요리를 같이 주문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음식들이 넓은 식탁에 금세 채워집니다. 정말 푸짐하죠? 맛있을 것 같아. 스프를 먼저. 자잘한 오르조 파스타를 넣어 만든 수프입니다. 참새혀 스프예요. 참새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맛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다르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아이시 발라디라고 제일 많이 먹는 빵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손도 바쁘고 입도 바쁜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대망의 비둘기.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비둘기구이, 하맘 마쇼위는 우리의 삼계탕처럼 속에 쌀을 가득 넣는 게 특징이에요. 보양식 먹는 느낌. 막 몸보신되는 느낌. 이집트 음식을 먹으면 막 이런 다 이국적이니까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오면 한 3일은 고추장을 먹어야 이제 속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벌써 제가 오래돼서 이제는 추우면 스프 먹고 싶고 또 가끔 이제 기력 딸리면 이런 거 먹고 싶고 양고기 먹고 싶고 이제 좀 이집트 위가 된 것 같아요. 익숙지 않은 재료와 향신료에 적응을 하고 나니 자꾸 생각나는 이집트 음식. 풍성한 이집트의 맛. 오늘 원 없이 맛보고 갑니다. 오늘은 카이로 교회에 있는 기자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풍경을 품고 있는 도시. 기자에서 숙소 고를 땐 무조건 전망부터 보세요. 조식을 먹는 데가 이런 뷰네요.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먹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커피 맛도 좋고. 마치 신기루처럼 피라미드가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신기하지?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비현실적이지? 시간을 뚫고 우리한테 와준 거니까. 이른 아침 시간이라 피라미드 앞은 아직 한산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피라미드를 감상하는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인파에 둘러싸여 보던 때와는 또 다른 고요하고 묵직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입장 시간에 맞춰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피라미드로 갑니다. 오늘은 동행할 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누르한 씨는 전직 이집트 전문 가이드였습니다. Can you see how big is the stone? It's even like higher than that. It's not like 키 몇이에요? 150 정도 되나? 하나는 몇 킬로그램 같아요? 1톤? 2톤? 2.5톤? 네. 하나에? 하나에 2.5톤? 15톤도 있어요. 위에가 15톤, 더 무거운 것도 큰 것도 있어요. 쿠프 피라미드는 기자 있는 피라미드들 중 가장 크다고 해서 대피라미드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 육중한 바위들을 200만 개 넘게 쌓아 올렸는지, 어떻게 4,500년이 지나도록 이토록 건재한 건지 수많은 비밀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그 오래된 미스터리에 다가가고 싶은 이들이 줄을 지어 파라오의 안식처로 들어섭니다.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신비로운 공간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설레면서도 긴장됩니다. 저 여기는 64번 왔어요. 저도 한 10번은 왔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현재 피라미드의 입구는 원래보다 10여 미터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굴꾼들이 뚫어놓은 무엄한 구멍을 통해 신성한 파라오의 방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와우, 여기부터 시작이군요. 길들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도굴꾼들이 찾지도 못하게, 그리고 환기도 되게. 허리를 펼 수도 없는 낮고 비좁은 통로부터 가파른 오르막, 또 8m 넘는 높이의 대회랑까지 모험 같은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왕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도착했어요. 와, 마지막 관문, 이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 쿠프의 관이 있는 방이에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방에. 근데 한쪽만 같아요. 수증기 있는 사우나. 와, 이게 쿠프의 관이래요. 9세기 도굴꾼들이 여기서 발견한 건 텅 빈 석관뿐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이 방의 용도에 대해선 아직도 여러 가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있잖아요. 공기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래요, 옛날에. 왕의 미라와 부장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가 관만 있고 다른 건 없었대요. 딱 관만 있었던 그 곳이래요.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신격화된 사상 같은 것이 오는 길에서 느껴졌어요. 높고 좁고 독점적이고 구별되고. 피라미드의 미스터리. 그 실체는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 같습니다. 쿠프의 피라미드 곁에는 그의 아들 카프레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카프라 피라미드 반대쪽으로 보시면 아니면 마누라에서 보시면 제일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즈는 더 작아요. 근데 높은 데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선 확실히 카프레이 피라미드가 아버지 피라미드보다 더 커 보이죠.
이건 지형 때문에 생긴 키높이 효과고요. 원래는 살짝 작습니다. 여기 깔끔하게 여기는 약간 울퉁불퉁하네? 맞아요. 왜냐면 바람이 있어요. 아, 바람이 위라서 더 많이 불어서. 수천 년의 바람과 후대인들의 무례한 손길도 온몸으로 견뎌낸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 단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프레가 통치했던 시대는 피라미드 건축의 절정기였습니다. 세 개가 한 번에 다 보여요. As you see, this is the panorama. 세 개 다 보여. 여기 왼쪽에는 코포예요. 제일 큰 피라미드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망카우라. 제일 작은 거예요. 태양이 저렇게 빛이 딱 비추면은 또 피라미드 색깔이 달라 보이거든요. 마치 멀리서 보면은 금처럼 보여요. 원래 피라미드 외벽은 하얀 석회석과 화장석으로 매끈하게 마감해서 햇빛에 반사되면 눈부시게 반짝였다고 합니다. 광활한 사막에 빛나는 피라미드. 존재만으로 압도적인 왕권의 상징이었겠죠. 피라미드 근처에는 색동 옷을 입은 낙타들이 등에 태울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를 한번 꽃 낙타를 타보겠습니다. 오빠. 흔들리는 낙타 등에서 바라보는 피라미드는 또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가지 요금을 냈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0분에 5,000원 정도면 적당하니까 잘 흥정해보세요. 적정 금액을 미리 알고 가면 눈살 찌푸릴 일 없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짜잔! 피라미드 세 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문지기처럼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완전 프로젝션이에요. 피라미드를 수호하고 있는 스핑크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비의 동물입니다. 이집트 여러 유적지에서 만날 수 있지만 기자의 스핑크스가 가장 크고 유명하죠. 오! 와, 여기 보세요. 손상이 심하긴 해도 분명한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가진 길이 약 70m, 높이 20m의 거대한 석상입니다. In the beginning, the Sphinx was inside the sand. It's full of sand. He was covered. Okay, only face or half of a face was appearing. But one of the kings, he dreamed about removing the sand from the Sphinx and becoming a super powerful king. So when he woke up, he just ordered the people to clean the sand. 오랜 세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이에도 스핑크스는 그저 묵묵하게 피라미드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라미드에서 가까운 기자신의 식당인데요. 밥 한 끼 먹으러 왔을 뿐인데 환영식이 아주 황송합니다. 이집트에 오래 살면서 이런 환대에 장단 맞추다 보니까 제 성격도 더 밝아졌죠.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긴다 했더니 역시나 아주머니가 빵을 굽고 계셨는데요. 공갈빵처럼 속이 불룩 부푸는 이집트 전통빵 아이슈 발라디입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항상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은근히 만들기 어려운 빵이래요. 한 번 해봐요. 30분? 네, 30분. 어떻게? 깨다? 아니, 동그라미. 동그라. 이게 어렵다는 거구나. 아이고 말리. 창. 아유 안 알았어 내가. 아유. 말하다 안 알았어. 내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우리가 나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되겠어요. 티셔츠 다 버렸어요. 어려워요? 네, 보기보다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평하게 균일하게 되는 게 어렵고.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저 잘한 거예요. 이거 먹어봐야지. 뭐 맛은 뭐 저도 똑같으니까. 먹어도 돼요? 네, 맛있어. 와,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여기는 피라미드를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위한 관광 식당입니다. 이집트가 낯선 분들에게는 식당에서 음식 메뉴 하나 주문하기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런 뷔페 식당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죠. 참깨로 만들었다는 거죠? 소스. 네. 참깨로 만든 소스. 가지를 잘라서 식초랑 토마토랑 마늘. 뭐 마늘이랑 넣고 양배추를 똘똘 만 거. 호무스라는 콩을 튀긴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집트 가정식 메뉴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조금씩 맛보기 딱 좋더라고요. Yama yama you my sugar plu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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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apple pudding pie. 메인 메뉴는 뜨끈뜨끈한 코프타. 다진 소고기를 긴 막대에 뭉쳐서 구운 건데요. 맛있겠다. 닭고기 구이와 함께 화로에 내줍니다. 맛있겠죠? 고기를 먼저 먹어볼까? 코프타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많은 나라에서 아주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은근 맛있어. 그쵸? 그거는 진짜 맛있어요. 육즙이 살아있어. 제가 샌드위치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 일단 따메야를 넣는데 이 소스가 진짜 중요해요. 모든 샌드위치의 기본이 되는 참깨 소스. 나히나. 참깨 소스 일단 해놔 놓고 가지. 오, 아미라 방법으로 한번 먹어야겠다. 파인애플? 너무 맛있어. 기자에서 보낸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그 인기는 좀 덜하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피라미드를 만나러 갑니다. 카이로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도시 사카라에 들어서면 기자 피라미드와는 전혀 다른 자태의 피라미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와, 여기는 또 기자 피라미드랑 느낌이 다른데요? 다르죠? 뭐 대문같이 이렇게 맞아요. 돼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대문이 있고 그리고 네. 여기 this is conclosure wall이에요. So 아. it's called Saqqara complex. 이게 전체가 무덤인데 꼭 무덤이 집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역할들을 하는 부속기관이 있고. 근데 이집트는 재밌는 게 정말 상징이 많아요. 이 벽도 영원한 삶을 상징한대요. 이집트 제3왕조 시대 당시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이 아닌 내세에 부활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는 거대한 벽을 쌓아 보호하고 그 안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무슨 기둥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 꼭 신전 같은 모양인데요? 네. 40 pillars. These are 40 pillars. 거대한 죽은 자의 도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왕은 죽은 다음에 그거 신전 이거 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전처럼 만들었고 여기서 보시면 쫄이잖아요. 이거는 스태츄 있었어요. 왕 스태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삶이 끝나고도 죽어서까지 놓을 수 없었던 절대 권력. 그 두려울 정도의 야망을 생각하며 걷다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저기가 첫 번째 피라미드구나.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이자 계단식 피라미드,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에 있는 완벽한 사각뿔 피라미드가 완성되기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들이 바탕이 됐죠. 모양이 다르네요. 네. 기자 피라미드랑. 맞아요. 이거는 스텝 피라미드라고 해요. 계단식. 네. 조설 피라미드잖아요. 조설가 founder of the third dynasty. 네. He's the first person of the third dynasty. So that's why he already built this pyramid as the first person, but he didn't do it himself. Imhotep did it. 아. 이모텝은 이집트의 재상이자 천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아랍 분들이 알았어. 나는 민 젊은. 코리아 알자누비야. 이거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막 오셨죠? 네. 피라미드. 조세르가 최초 피라미드라고 들었는데 네. 확실히 뭔가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뭔가 우리나라 미륵사지 석탑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네, 그래가지고 맞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왔었어요. 왠지 익숙한 구조의 조세르 피라미드는 직육면체 형태의 왕의 무덤 마스타바를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한층 높이가 10m 정도 된대요. 정말 높아요. 한 층도 되게 높아요. 피라미드 다 합쳐서 62m예요. Beginning, like it's the beginning of the pyramids, but still compared to that, it's still too high, right? But the first pyramid is very big like that. It was so impressive. 계단식에서 굴절 형태를 거쳐 우리가 아는 사각뿔 형태까지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는 4,700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와, 저기 보세요. 기사 피라미드 보이네요. 와, 와, 그렇게. 이 오늘이 맑아서 저기 보이나 봐요. 맞아요, 잘 피라미드가 보여요. 보이네. 여기 1시간 거리인데, 그죠? 피라미드가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는데 하늘이랑 닿는 느낌이더라고요. 하늘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하늘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영원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늘고 길게 흐르는 푸른 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일강이죠. 오늘은 그 물길을 따라 나일강 상류 도시 아스완으로 갑니다. 카이로에서 아스완까지 가는 방법은 비행기, 버스, 그리고 기차가 있는데요. 저는 기차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아스완에 기차를 가면은 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밤새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슬리핑 트레인을 예약했는데요. 일반 좌석이 아닌 침대가 있는 기차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30분 만에 갈 거리이지만 왠지 기차 여행하면 낭만이 있잖아요.
짜잔! 오늘 밤 제 침실입니다. 한 칸에 2명까지 탈 수 있고요. 요금을 조금 추가하면 혼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객실안도 쾌적하더라고요. 오, 옷도 걸을 수 있네요? 오. 나름 뭐 필요한 거는 다 있어요. 드디어 아스완행 야간 열차가 출발합니다. 기차가 주는 그 약간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난다 이런 느낌. 오, 소리. 기차 소리 퐁. 기차 안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침대 기차를 타면 석식과 조식도 주는데요. 덜컹거리는 잠자리에 약간 잠을 설쳤지만 창밖을 보니까 이 기차 타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 하루 시작 괜찮은데요? 나일강변을 이렇게 쭉 따라서 기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강도 있고 강 옆에 나무들이랑 쭉 심겨 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이 너무 평화롭고 이집트 전체에서는 그렇게 사막이 90%니까 되게 귀중한 곳이에요. 소중한 곳. 그 소중한 길을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하는 느낌이 좀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들리세요? 이거 빵빵 소리? 좀 피곤하다 하려고 그럼 빵빵 그래서 여행 가자. 밤새 나일강을 따라 달리며 새삼 느꼈습니다. 이 강이 이집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죠. 예상했던 12시간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려서 아스완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발원지가 아스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답니다. 이래저래 아스완은 나일강하고 얽힌 사연이 참 많은 곳입니다. 필레 신전도 그런 곳이죠. 여기는 필라이 신전은 섬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배 타고 가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필레 신전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세르 호수 위에 있습니다. 인공호인 나세르는 1970년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댐을 통한 수력 발전과 다양한 관계 산업은 이집트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너무 좋다 지금.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집트 겨울 날씨 너무 좋아요. 나일강물 시원해요. 와! 하지만 댐 건설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랐는데요. 면적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호수 속에 필레 신전과 같은 수많은 고대 유적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집트는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통째로 이전했습니다. 여기는 필라이 신전. 여기 이 섬 이름 아질리카 섬이에요. 여기 입구예요. 이거는 원래 4th BC it was made, but they moved it from the original place because the water of the Nile was covering it. The original place was called the Philae Som. 필레 신전은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완성된 건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 점령당한 후였습니다. 이 건축 양식이 그리스 양식이잖아요. 근데 또 벽은 고대 이집트 문자가 돼 있어. 그 혼합된 게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이거 콤플렉스
플레이스예요. 네프네프가 뭐 후대 이집트 사람 마지막 시대, 30시대 왕이에요. 그 왕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후 바톨레믹 왔을 때,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만 왔을 때 조금씩 추가됐어요. 아, 이게 점점 더 건축을 증축한 거군요. Yeah, so that's what is the unique style of the last dynasties with the mixed with the Greco-Roman. That they had different. But when we go to other places, other temples, you will see that it's all the same. If it's one pillar root, all the same. But here is the ending dynasty, they started to make it different. 이미 아름다웠던 이집트의 신전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이 더해지며 지금의 독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모든 파라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시스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집트 신화 속에서 죽은 남편을 주술로 부활시키고 아들 호루스를 잉태한 여신입니다. The god is giving me the protection. So here is Isis, the one that he made for her this temple, and Horus, her son. He is holding the key of life. 이 신전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상형 문자 앙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파라오와 신을 동격으로 여겼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부활과 영생을 믿었습니다. 불멸을 꿈꾸던 이들이 사막의 모래로 사라진 지금 그들이 남기고 간 신화와 전설은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제일 안쪽이 성스러운 장소인 거잖아요. 제사를 하는 곳인가요? 네, 맞아요. This is like the place of the gods. It's called the inner sanctuary. Inner sanctuary. And if you notice, every time we walk, the ceiling is lower and the ground is higher. So it's more holy place. 과거에는 신전의 벽이 아주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다는데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그 후에 댐까지 건설되면서 수없이 물이 잠기는 사이에 색깔이 모두 씻겨나갔다고 합니다.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섬세한 부두는 모두 파란만장한 이시스 신화 속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는 태양신이자 파라오의 상징으로 추앙받았는데요. The goddess Isis is protecting Osiris, her husband. 근데 여기도 훼손자가 있네요. 시대의 변화 속에 신전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This temple, after the time, people came and think that I think it's forbidden to have this people face because Pharaoh was very old time. They tried to destroy it, but it didn't get destroyed. It's really hard. 파라오 시대의 빛과 어둠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공간. 필레 신전에서 이집트의 몰랐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스완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녘 아스완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나일강에서 노을 보기. 일몰 시간까지는 뱃놀이를 할 건데요. 이집트 전통 돛담배 펠루카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모여 살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죠. 이렇게 넓은 배. 와, 진짜 넓고 좋은데요? 그쵸? 여기는 조용하고 완전 천천히 힐링 느낌 매일 투어 할 거예요. 펠루카를 움직이는 건 기다란 노와 커다란 돛 그뿐입니다.
모터의 소음도 진동도 없이 물살과 바람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죠. 이거 원래 펠루카 탈 때 완전 완벽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네, 오후 완전- 해지기 직전. 네, 골든 아워라고 네. 해요. 진짜. 여기 크리스탈 워터 이렇게 보시면 아, 반짝반짝, 진짜 반짝반짝. 되고 네. 그리고 햇빛 그렇게 세지 않아요. 와, 이 넓은 나일에 우리만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런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샤트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샤트린! 처음에는 그냥 노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 알바인가 봐요. 이거 노래 불러주고 여음을 돋궈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맙다고 사례를 해야 되겠네요. 이스마기 무함마드 가면 무함마드 두 명의 무함마드가 즐겁게 노래를 불러줘서 쇼크란 용서이. 아이고 잘한다. 갑자기 나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요. 이 친구들 덕분에 고요하던 나일강에 활기가 더해졌네요. 펠루카를 타고 유람하다 보면 종종 이런 물 위에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서프라이즈예요. 언제나 환대의 진심인 이집트 사람들, 특히 펠루카 사공들은 언제든지 흥겨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노래 뭐 아니면 파티 할 때는 술 없이 그냥 활발하는데 누비아 맞아. 사람 그러기 더 가벼워요. 또 갑자기 음악 때문에 리듬 타고 모르게 그냥 춤춰요. 모르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흥이 많아서 한국 사람도 흥이 많아서 한번 이거 붙이면 안 되거든요. 나 뭐 마신 거 아니죠 지금? 춤 때문에 펠루카가 들썩이는 사이 한쪽에선 따뜻한 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트차는 이집트에서 손님 대접할 때 자주 내는 음료인데요. 신선한 민트잎에 녹차나 홍차를 우려내는데 부드러우면서 상쾌한 맛이 기분까지 좋게 해줍니다. 네, 민트예요. 오, 냄새 좋아. 아나 누비아 사람. 아이고 많이 드네. 설탕 많이 넣어요. 와우. 오, 역시 맛있다. 여긴 왜 다 맛있어? 아스완 차예요. 와, 아스완 차도 다르네. 와, 맛있다. 오. 이집트의 많은 곳에서 펠루카를 탈 수 있고 도시마다 매력도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여기 아스완입니다. 펠루카 타고 놀다 보니 어느새 해질 무렵.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도시와 마주보고 있는 바위산에 왔습니다. 아스완 전경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높이가 200m 정도 되는데 아스완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데요. 이 풍경 앞에 다시 서니까 그때 기억에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지쳤던 시기, 막막했던 때였죠. 제가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가 진짜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비즈니스 하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 사람 때문에 치이고 힘들 때여가지고 그때 오면서 결심을 한 게 내가 이집트의 아름다움을 봐야겠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저기 앉아서 이렇게 이집트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풍경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완의 저녁 시간,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시장 구경 왔습니다. 땅덩이가 큰 이집트는 시장 풍경도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For bakar. This bakar this. 저는 특히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 먹거리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 좋다. 종류 되게 많죠. 이집트 최남단에 있는 아스완은 온난하면서 건조한 기후, 그리고 나일강 덕에 이집트 최대 대추 야자 생산지가 됐습니다. The most famous one in Aswan. famous one. ده أشهر حاجة في أسوان. 아, 오케이. اسمه ملكابي. Eat, very healthy. 정말 달아요, 이거. ده اسمه شبح. شبح. شبح it is mean stronger. stronger? Yes. 이건 보기보다 맛있네, 보기보다. 먹으니까 맛있어. 이런 종류 처음 먹어봤거든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백두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 킬로 400. 또 매야 30? لا. I make 1 kilo plus My wish, your wish. now you know 100 gram it is mean 40 Egyptian pound. 아, 오케이. 빨리 깎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미 1킬로 바스라고? 그 내 소망이 네 소망이다. 그러니까 네 뜻이 내 뜻이다. 내 뜻이 네 뜻이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저씨 더 깎아주세요. 이집트 사인 랭귀지. 이집트 사인 랭귀지예요. 이건 뭐지 이거? 쇼크란 까따르 헤라. 까따르 헤라. 쇼크란. 깎아줬으니까. 하비비. 쇼크란 마살레마. 마살레마. Nice to meet you. 이거는 이거 스킨이랑 이거 할지 브레스트 이름은 고대 이집트 언어나 영어나 아랍어나 쓸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집에 가져갈 선물을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걸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낙타 뼈래요. 알파벳으로 이름을 써주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로 새겨주는 건데요. 뻔하거나 흔치 않은 선물로 딱 좋더라고요. 낙타뼈와 상형 문자,
이집트의 상징들이라 의미도 있고요. 와, 되게 특별한 선물 될 것 같은데요? 이 글자가 승민, 이 글자가 승현이래요. 얘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이거 가지고 갈게. 아스완에서 묵을 숙소는 누비안 마을에 잡았습니다. 아스완 북부에 있는 마을인데 시내에서는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누비안 마을에는 이집트의 소수민족 누비아인들이 살아갑니다. 이번 여행에 저와 함께 해준 친구 누르한 씨도 바로 누비안이죠. 와, 으딱해서. 누비안 마을에 내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기 이집트 맞아? 이거예요. 오. 하비. Hello, how are you? 와, 야경. 와, 너무 예뻐요 여기. 그렇죠. 이것도 누비안 빌리지, 누비안 마을. 누비안 마을. 이집트에서 가장 색깔 있는 마을. 밤에 봐도 이렇게 예쁜데 낮엔 어떨까요? 내일을 기대하며 누비안 마을에서의 밤을 보냅니다. 누비안 마을은 아스완 하이덴과 함께 나일강에 만들어진 인공호수 나세르 호변에 있습니다. 이 호수가 생기면서 10만 명에 달하는 누비안 거주지가 물에 잠겼는데요. 누비안은 삶의 터전을 옮겼고 여기도 그런 마을 중 한 곳입니다. 누비안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집트와 수단에 걸친 나일강 상류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인데요. 그래서 아랍과 아프리카가 자연스럽게 섞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됐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먹으면서 진짜 맛이 짱이에요. 진짜 맛있어. 일단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위가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그 너무 고요하니까 와, 밥맛이 진짜 도네요. 누비안 마을에서는 왠지 음식 맛 하나도 예사롭지 않고 똑같은 강풍경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아스완 지방을 흐르는 나일강 상류는 하루에 비해 물살이 잔잔하고 깨끗한데요. 그 오랜 풍요로움 덕분일까요? 누비안 마을엔 여유로운 분위기가 넘칩니다. Welcome. Welcome. 사막의 땅에서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나일강. 그 넉넉함을 저도 느껴보고 싶어서 작은 보트에 올랐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좀 작아서 다 같기도 한데. 오늘 저의 낚시 선생님입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لا دي كيوت عسولة شاطرة. 그래도 어부 아저씨의 아들은 응원해주네요. 어디 한번 고기 잡으러 가볼까요? 마스리 씨의 작은 배를 타고 바위섬들이 많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ده بيتوقف على على حسب. حسب لما سريع خلصنا سرعة. 오케이, 나와. 나 셔틀아, 나 أيوة 소리야. 나 good 미시. good good. 오, 씹어. أنا لمي شبك. 오케이. أنا لمي شبك. 네. أنت لمي شبك. 네네네네. 잠깐만. بص كده ها. 오케이. أنت امسك كده
MC. وقف كده. 예스. هذا كده.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네. يس. 예스. 올라가서 امسك الطرف. 오케이. بليز. 네. كده. امسك الحبل الثاني. حبل الثاني يعني. هذا حبل الثاني. اوكي. كل حاجة مع بعض.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هيك 100 100. 100점 만점에 100점. نقول عبود. 이거를 잡아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هيلا هيلا 헬라 헬라. هيلا هيلا. أيوة أميرة. 왕건이 왕건이. 와, 첫 고기부터 월척이에요. 빈이라는 잉어과 물고기인데요. 전 그물 끌어올린 것밖에 한 게 없지만 기분은 진짜 좋더라고요. يلا الساعة 7. 이때. 보인다. 똑같은 종류인데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잡았어요. 빈니래, 빈니. 처음에 제가 약간 중심 못 잡고 그러니까 저 어떻게 고기 잡겠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잘한다고 만족하셨어요. 좋아서. 아미라 셔트라? أميرة شاطرة. 아미라 셔트라. 아미라 잘했대요. 나일강 상류의 맑은 물에서 진짜로 갓 잡아 올린 고기. 모두 나일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선들인데요. 이제 마쓰리 씨가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준답니다. 그물로 건져 올린 큼지막한 빈니는 노릇노릇하게 튀겨주고요. 낚싯대로 잡은 볼티는 구워줍니다. 고기 구이는 숯으로 하고 있고요. 튀김은 장작으로 하고. 재료가 싱싱하니까 향신료나 소스 같은 특별한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와우. 그야말로 나일강이 차려준 푸짐한 밥상입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따뜻할 때. 손으로. 네. 꼭 무슨 갈비 같아, 갈비. 맛있다. 나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이거 먹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우와. 원래 그렇게 먹어요. 그래, 이렇게 집에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침부터 나일강에서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누비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하던 나일강과 달리 마을엔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 낙타가 이렇게 많네. 근데 여기 낙타는 무슨 말처럼 달려요. 으랴.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가 봐요. 내가 스마트 패션? ده بالجلد. 가죽으로 만든 가죽으로 길드 가마? 낙타 가죽으로 만든 건데 그림을 그렸네요. 낙타 가죽. 신기하다. 옛날부터 누비안은 손재주 좋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저 여기 와봤으니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와. 예쁜 게 많아서 고민 중이었는데 누란 씨가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예쁘다. 예쁘죠? 네. السما تكون سما أسوان اللي لونها أزرق. لا خليها اللون الحلو. 이집트의 인기 있는 기념품 중 하나인데 특히 아스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래공예입니다. 낙타 다리 들어가는 거 진짜 신기하다. 색색의 모래를 유리병 속에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채워주는데요. 한 겹 한 겹 모래가 쌓일 때마다 유리병 안에 아스완의 풍경이 살아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해주면 완성입니다. 제 이름이 아스완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하트. 지금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대 누비아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와도 역사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아부심벨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집트 남부 나일강 유역에서 수단의 북부 일대는 고대 누비안의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이집트는 누비아를 점령하고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보인다! 33m의 바위산을 깎아 만든 신전 아부심벨. 다 람세스죠? 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불리는 람세스 2세가 남긴 유산입니다. 이집트 돈 1파운드 보면은 이 형상이 담겨 있잖아. 그거 비교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저 준비했어요. 역시. 여기요. 와, 저희가 1파운드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전역에 압도적인 건축물을 건설해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 누비아에까지 아부심벨을 세워 힘을 과시했죠. 똑같은 사람인데 람세스 2세인데 얼굴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는 나이 따라서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람세스 2세는 역대 파라오 중 가장 긴 66년간 재위했는데요. 통치 기간 중 광범위한 영토를 통일하고 다방면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중간에 뭐 사람 몸인데 새 얼굴이잖아요. 이거는 라홀 아흐티라는 신이에요. 아부심벨 대신전은 태양신 라에게 봉헌된 신전입니다. 고대 이집트 후기 왕조는 라의 이름에 호루스까지 합쳐 라 호라크티라 불렸는데요. 파라오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태양신에 대한 숭배 의식은 제국이 번성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أميرة أنت نبيل؟ اهلا وسهلا ده ابن عمي الباب ده بيتقفل وليه مفتاح تقدري تفتحيه؟ ممكن تفتحيه وتقفلي 네. الباب وتفتحيه انت. 오케이. It's like a key of life, like Ankh. 앙크. Yes. The Ankh is a symbol of eternity and long life. 영생과 Eternity. 장수를 상징하는 열쇠로. يمين؟ أيوة يمين. خلاص شويه ايوه واو. 영생의 문이 열리고 32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This is the position of Osiris, the god of afterlife. So it's like a mummy, a god afterlife. He's looking this, and he holding in his hand the flail of stability and the other sculpture of good rule. Like he's a good king, even on life and afterlife, even after death. 이 낯선 공간에 왠지 친숙한 게 있었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알려줄게요. 네. 20파운드. 20파운드 있다고? 난 새로운 20파운드 말고 옛날 20파운드는 딱 끼고 있어요. 그죠. 그죠? This is most famous. It's the victory of King Ramses II in the war, and he's kicking out of the country. He was so powerful, protecting the borders of Egypt. 와우. 람세스 2세가 직접 출정한 카데시 전투. 두 세계가 격돌한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이후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We are going to very holy place, very sacred place. This is the place of God. But this is not only one God, there are four. Actually, 3 gods and 1 king. 신전의 제일 깊은 성소에는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So he made himself sitting between them. He is also a god, and he is the person who will be a god in afterlife, same like them. 왕을 넘어 신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 누구보다 강했던 파라오. 장수를 누리다 90살쯤 죽은 그는 과연 신이 되었을까요? 욕망의 화신 같았던 람세스 2세. 하지만 그는 의외로 순정파였다고 하는데요. He had a lot of powerful wives and he had a lot of wives, but only one stole his heart and he couldn't sleep because of her. She was a Nubian queen, Nefertari. 람세스 2세는 네페르타리를 위해 신전을 짓고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석상을 왕비의 양옆에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Every stability and wartime, he is next to her. He is supporting her in peace and war. 감동이야. 당시 왕비의 석상은 왕의 상보다 훨씬 작게 만드는 게 관례였는데요. 네페르타리의 석상은 람세스 2세와 비슷한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는 전쟁을 피하지 않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제국의 관습도 깼던 람세스 2세.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그토록 바랐던 영생은 이뤄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부 심벨의 어둠이 내리면 그 불멸의 이야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 되게 축구 피곤했거든요.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 눈물 났어요. 진짜로 감동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레이션이 나는 사막의 바람이다. 수천 년 동안 나는 이걸 보았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수천 년 전에도 있는 별빛과 나레이션과 이게 딱 어우러지면서 되게 감동이 팍 오고 이제 아까 한 편의 영화 같다 그랬잖아요. 이 신전하고 이 속 내용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부 심벨을 떠나기 전 들를 곳이 있습니다. 누비안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신전에서 만났던 누르안 씨의 친척 집입니다. كويسين أميرة ازيك يا أميرة عاملة إيه؟ منورة أربعة السلام عليكم شكرا 지금 이거 전통 옷이에요. 와, 얘
예뻐요, 나 게밀기타. 누비 전통 스타일 이것만? 네, 이것만이에요. زي ما انت كده اهي بتتحط كده ماشي جميل عليك والله احلى مني اهي 마스카피쇼. 누비말은 아랍어랑 또 다르대요. 마스카피쇼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누비아인들에게는 주식으로 먹는 빵 하나도 이집트에서 먹는 아이씨와는 전혀 다릅니다. ما تتكلمش يا اشرف 비미씨 쏘구나? لا مش سخنه ثانية اشطف ايديا كده اهو 와, 금방 구워진다. أهو. بس خلاص كده اعمل كده 옥수수 가루를 크레이프처럼 부드럽게 구운 빵, 카베드입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시원한 바깥들에 모여 앉아 먹는데요. 이집트 음식은 향이나 간이 센 편인데 누비안 음식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담백한 게 특징이죠. 아무 데서나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 이 시간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소리도 한번 먹어봐요. 진짜. 아미를 방금 만들어서 그래요. only 누비아 집에서만. 누비아 집에서만 오직 먹을 수 있는 와. 나일강을 따라온 여행. 그 끝에서 저는 사람 향기에 취해 돌아갑니다. 무려 2000년 전의 말이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여정. 오늘은 지중해에서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3시간 거리,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6,6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 강물도 대장정을 마치고 한숨 돌리는 도시엔 여유로움이 흐릅니다. 와, 지중해거든요? 눈이 확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로는 서울, 알렉산드리아는 부산. 이런 느낌인데 이 지중해 덕분에 도시 전체 느낌이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사는 카이로는 온통 황토빛 도시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눈을 쉬게 해줄 곳이 필요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 오면 흐릿한 창을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눈도 기분도 맑아집니다. 푸른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하얀 성. 알렉산드리아 여행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라 여행자들에겐 필수 코스고요. 현지인들도 오며 가며 들르는 도시공원 같은 곳입니다. 화이트베이 성지에 와 있는데요. 외적의 침략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메인 타워. 그리고 또 보이는 걸로는 군사들이 머무는 시설이었던 병영도 보이고 저기 대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중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낭만적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걸 보니까 긴장감도 느껴져요. 저 위는 또 어떤 모습일지. 이 성체는 15세기 맘루크 왕조의 술탄 카이트베이가 자신의 이름을 따 지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카이로는 도시 딱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뷰 잘 볼 수 있었고 여기는 지금 해변가에 있잖아요. 바다뷰. 이집트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상쾌한 풍경 정말 반갑죠. 지금은 바다를 매립해 걸어올 수 있지만 기원전 3세기에 이곳은 도시에서 1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었다는데요. 그때 이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파루스의 등대라고 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그 등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게 보존이 안 돼서 훼손돼서 안타깝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파루스 등대는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밤에는 불을 지펴서 바다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어떻게 그런 등대가 작동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대요. 가는 곳마다 고대의 미스터리 하나씩은 만나게 되는 나라. 이집트 여행의 특별함입니다. 와, 도시가 쫙 보여요. 몸을 딱 돌려서 도시 쪽을 바라보니까 또 성체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기분 좋은 바다 내음을 품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바람. 이 느낌 더 살리려면 역시 여기로 가야죠. 지금 지중해에 있는 배를 타러 왔거든요. 이 지중해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가까이서. 덥고 건조한 기후가 익숙한 이집트 사람들도 기온이 40도 넘게 치솟는 여름철이면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데요. 그때 많이 찾는 도시가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배가 진짜 많네요. 요트 한 대 바로 빌려 타고 지중해 유람에 나섭니다. 여기서 바람을 맞으니까 꼭 누가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사실 여기 혼자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꼭 운동장 같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중해를 바라보며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차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돈을 많이 내고 빌린 게 아니에요. 제가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배를 통째로 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펠로카도 그렇고 이런 요트도 그렇고. 3, 4만 원 정도의 프라이빗 요트 투어라니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아닌가요? 이집트에서는 특별한 날이면 이렇게 요트를 빌려서 추억을 남기곤 합니다. 수야다 싸고 살라. Listen, stop. 싸?
ممكن انا اجرب؟ جرب ازاي؟ ك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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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مين؟ يمين وكده وكده 근데 شمال شمال 네 뭐 عايزين 간단하죠? نحو شمال يمين دلوقتي 이민 오케이 너무 잘하죠 뭐. 잘하는 줄 알고 신나서 돌리고 있었는데 선장님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타니까 이런 재밌는 경험도 해보네요. 너무 좋네요. 이 시간이랑 해질녘의 고요한 시간. 지중해에 떠서 운전하는 이 핸들만. 지중해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바다를 눈으로 실컷 맛봤잖아요. 이제는 입으로 맛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물 식당에 왔는데요.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가 네가 들은 그 집 맞아 이렇게 써있어요. 재치 있는 간판이 먼저 생긴 걸까요? 입소문이 먼저 난 걸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손님이 꽉 찬 걸 보니까 일단 믿음이 가죠. 메뉴는 당연히 해산물 요리. 정말 소문난 그 집이 맞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أنا أكلهم إزاي؟ عندنا في ثلاجة عرض موجود عندنا سمك بيقول لك بص على الثلاجة واختار اللي انت عاوزاه. بص على الثلاجة. شكرا. 우리 노량진이나 부산의 횟집처럼 해산물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때깔이나 크기만 봐도 신선함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카이로에선 생선구이를 먹고 싶으면 몇 마리만 주문해서 먹곤 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넉넉하게 담아봤어요. 제가 이집트에 살지만 이렇게 골라서 바로 먹는 일이 흔치는 않거든요. 카이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바닷가 옆에 와서 신선한 생선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돌아요. 지금 옆에 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좋잖아요, 색깔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휴양지다 보니까 멋진 식당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진짜 로컬 맛집은 이렇게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뒷골목에 있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푸짐한 지중해 밥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부터. 이건 무사라는 생선인데요. 아랍어로 무사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موسى من بحر ومن بحر ده ليه اسم موسى؟ ليه سماه موسى لما سيدنا موسى ضرب البحر فانفجر نصين فدي السمكه دي الاثنين واحده. 이게 왜 무사가 뭐냐면 아랍어로 모세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거를 따서 모세. 별다른 양념 없이도 담백하고 고소한 게 정말 별미였어요. 왠지 얘는 조기 같은 느낌. 네, 약간 조기 같은 맛이에요. 와, 신기하다. 한국에서 먹던 익숙한 맛이 다 있네요. 이건 조기,
이건 고등어, 이건 가자미. 생선. 와,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튀김 정도, 튀김 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집인가 봐요. 알렉산드리아 오시면 해산물은 꼭 드시고 가세요. 이집트 다른 도시에선 이런 맛 찾기 어렵거든요. 푸른 지중해를 떠나 다시 익숙한 이집트 풍경 속으로 갑니다. 페이움의 사막을 거쳐 나일 강변의 룩소르까지 남쪽으로 쭉 달려갑니다. 이집트 사막이라고 하면 사하라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페이움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멋진 곳입니다. 목적지 가는 길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보니 황홀한 풍경. 와. 알렉산드리아에선 4시간, 카이로에서 오면 겨우 2시간 만에 이런 풍경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막은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이롭다. 이것도 차라리 싱거운 말 같고, 그죠? 환상적이다? 황홀하다? 놀랍다? 어쩌면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인간이 공들여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이 그려놓은 투박한 풍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를 품고 있어서라고 하잖아요. 여기 페이움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디 알 히탄에서 와디는 아랍어로 계곡, 히탄은 고래란 뜻인데요. 바다는커녕 물 한 방울 없어 보이는 이곳에 왜 그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여기 고래 화석이 있네요. 이 고래 이름이 바실로사우루스 고래래요. 꼭 공룡 이름 같죠? 고래 머리가 저쪽인 것 같고 꼬리가 저쪽에. 몸 길이가 최대 15m에 달했다는 바실로사우루스는 3,500만 년 전에서 4천만 년 전 여기에 고대 바닷속을 누비던 고대 고래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래의 조상님들은 지금의 고래와는 전혀 달랐다는데요. 이 고래는 브루돈 아투럭스라는 고래네요. 이 고대 고래들은 현대 고래와 같은 전형적인 유선형 몸체를 가지고 있지만 머리뼈와 치아 등에서는 원시적인 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래 화석을 분석한 결과 현대 고래의 뾰족한 이빨과는 치열이 다르고 심지어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래 화석들은 고래가 육지에서도 살다가 바다로 들어갔다 그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화석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에선 고대 고래뿐 아니라 상어나 물고기, 갑각류 같은 여러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와, 경치도 장난이 아니죠. 옛날에 여기 전체가 다 바다였대요. 고래의 진화 과정, 나아가 지구 생명체의 상징적인 변천사를 볼 수 있었던 이곳은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라고 아까 처음에 봤던 1번이랑 같은 종류인데요. 같은 종인데 지금 이게 전체 크기가 다 발견된 화석이래요. 굉장히 귀중한 화석이죠. 이 그냥 모래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요. 이 돌들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요. 모래가 잠들어 있는 사막 페이움을 떠나 저는 이제 마지막 여행지로 갑니다. 룩소르는 사막 가운데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 수도 테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호화로움, 사치를 뜻하는 단어 럭셔리의 어원이 될 만큼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 후반기의 수도거든요. 테베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 가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그래서 여기서 볼 것들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옛 그리스의 시인은 테베를 두고 100개의 문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는데요. 그만큼 신전이나 궁전이 즐비했다는 의미로 당시 도시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르나크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인데요. 동서남북으로 500m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신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방마다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테베의 주신은 아문이었는데요. 테베의 번영과 함께 아문의 지위도 격상됐습니다. 이거 한번 여기는 보시면 몸이 피라미드 스핑크스처럼 사자인데 얼굴이 양이에요. 양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아몬이라는 신.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아몬 원래 햇 신이에요. 테베가 제국의 수도가 된 뒤 아문은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며 이집트의 국가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In the Sphinx of the pyramid, a face of a man, smart and wise, but this is a face of Amun, God. It's a God. 더 센 거네. Yes. It's more holy, more respect. 그 신이 저 밑에 있는 파라오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Yes, correct. 품고 있는 He is 것처럼. under the protection of the God. 이집트에서 스핑크스의 머리는 인간과 새, 그리고 양으로 표현됐는데요. 이 중 수장의 머리는 아문신의 상징이자 생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권위와 힘의 상징, 사자의 몸까지 더한 스핑크스들이 카르나크 신전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테베의 파라오들이 얼마나 신에게 의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핑크스 쭉 있고. These are the avenue of the Sphinx. 아, 스핑크스의 길. 카르나크 신전에서는 나일강 범람 시기에 맞춰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of the temple. They say that it was made for the festival of Obed. It's a very, very famous festival that makes between Karnak Temple and Luxor. Here there is the boat of the kings, of the gods. Amun, Mut, and Khonshu. They move the boat from here to the Luxor Temple through the venue of the sphinx. 이렇게 쭉 지나간 거 아니에요? 파라오는 오페트 축제를 주최하는 것으로 왕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여기는 라메세스 2세예요. This prince had one king that had a silky It's a very, very, yeah. 카르나크 신전은 람세스 2세를 비롯한 역대 30여 명의 파라오들이 개축에 개축을 거듭하면서 2000년 가까이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대열주실. 최대 높이 23m, 둘레 5m의 거대한 기둥들이 무려 134개나 줄지어 있는데요. 마치 울창한 고목의 숲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둥 하나하나에는 노거수의 나이테 같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 덕에 이렇게 선명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대열주실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는 비석이 눈길을 끕니다. 이거 오벨리스크다. 맞아요. 네. 태양 신앙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는 파라오의 업적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벨리스크 만든 이유가 스토리가 쓰여 있어요. 여기도? 네. 신전이나 아니면 무덤 앞에 이런 거는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신 위에 오벨리스크 만들었다. 그리고 뭐 I give the offerings for this God for the blessing.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오벨리스크는 가장 독특한 상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집트 18왕조의 여왕 하셉수트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걸로 실세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 아까 스핑크스. 여기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네, 사이즈만 달라요. 지금도 이렇게 방대한데 현재 카르나크 신전은 전체의 10%만 발굴된 상태라고 합니다. What are these people doing? 지금 뭐 사람들이 돌고 있어요. 저기 주위를 돌고 있는데? 맞아요. If you go around 7 times and make a wish comes true. 이렇게 볼 거 많은 신전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요 작은 석상 앞이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풍뎅이는 재생과 창조 등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탑돌이 하듯이 풍뎅이 돌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카르나크 사원은 오랜 세월 버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시기,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홀대 아니면 박해를 받는 신세였는데요. 19세기 말에 와서야 룩소르의 신전들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시작됐고 그 일은 한 세기가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신전을 만나러 왔는데요. 야경 보이는 데는 또 멋있는 데 있어요. 이거 럭서 신전이에요. 신전에
가기 전 맞은편 카페에 먼저 들렀습니다. 와, 여기는 열려 있어서 더 잘 보인다. 와, 높이 보니 와, 위에서 보는 광경은 또 다르더라고요. 끝까지 다 보여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룩소르 신전. 물리적거리는 불과 몇 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 시간의 거리는 무려 3,500년입니다. 여행하면서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되면 다가가기 바쁘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밑에 있으면 너무 높아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흐름이 되는구나. 그게 보이네. 룩소르 신전도 카르나크 신전처럼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19세기 말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 오벨리스크가 지금 하나밖에, 원래 저기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하나 나폴레옹 가져갔었어요. 그 본 것 같아. 파리 콩코드 광장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여기서 가져간 거네. 짝을 잃은 오벨리스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젠간 이 공백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원통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원숭이는 다양한 의미를 가졌고 특히 신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It's like pointing to the sun. And the monkeys, they used to worship the sun. They are always celebrating the sunrise. So this was one, like too much connected to the sun god. 룩소르 신전 앞에 오벨리스크를 세운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 건축물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 이름, 람세스 2세입니다. 그는 신전 정면에 자신의 석상들도 배치했습니다. 이 동상이 람세스 2세인 맞아요. 거죠. 네. He is the king of Upper and Lower Egypt. So he showed himself different crowns and different positions. Just the power, the symbol of power and the stability. He is the best king for Egypt. 가운데 문을 두고 양쪽으로 좌상 하나씩, 그 옆으로는 입상 2개씩, 총 6개의 석상이 놓여 있는데요. 14m 정도 되는 람세스 2세 석상은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 일관되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전은 신에 대한 숭배가 중심인 카르나크와 달리 왕권 강화의 목적이 강한 신전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저쪽에 가볼까요? 아, 네네네. 오, 저쪽에는 파라오가 주최하는 오페트 축제의 주요 무대가 바로 여기였죠. 카르나크 신전에서 연결되는 데가 여긴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카르나크까지 있고, 와. 그리고 원래 신배 배가 카르나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에요. 신전과 신전을 잇는 약 3km의 스핑크스 길. 1949년 발굴을 시작한 이 길은 70년이 넘는 복원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This is the same boat that they use in the performance, but they make it the same style like history. From wood with decoration. And they made the performance with it. So it's left here and it's 이렇게 생긴 배예요? 이 사이즈 배? 배가 이 돌길을 왔다고요? But they carry.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꼭 가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yes, 가마 yes, yes, 알아요? yes. 이게 여기 4개 이렇게 있네. Yes, 배인데 yes. 이렇게 They hold it here. 싣고 왔구나. They hold it here. 이렇게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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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Yes. 오페트 축제 날이 되면 아문 신과 그의 아내 무트 여신, 아들 콘수 신의 조각상을 방주에 태워 화려한 행진을 펼쳤습니다. 신상이 신전을 빠져나오는 1년의 하루.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이 신의 모습을 보려고 축제를 찾았습니다. 파라오는 이 축제를 통해 자신이 신의 대리자이자 민중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보니 카르나크 신전과 마찬가지로 룩소르 신전도 여러 파라오들의 손길이 거쳐갔습니다. It's like a hall of pillars again, but for the king Ramses II. Again, he put his place here. Even some statues, they had the name of Amenhotep, another king, but he removed it and put his name. He wanted to show how much he's powerful in this temple, how much he loves the god Amun more. 람세스가 나중에 더 지은 거죠, 여기가. Yes.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세웠나 봐요. 룩소르 신전의 기반은 18왕조의 아멘호테프 3세가 닦아놨지만 19왕조에 들어선 뒤 람세스 2세는 대대적인 개축을 진행했습니다. 신전의 입구와 광장, 탐문을 만들었죠. 그래도 대열주실과 지성소 등 신전의 중요한 공간 대부분은 아멘호테프 3세가 건설한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마 람세스 2세가 보기에도 이 공간들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던 게 아니었을까요? Actually, the person who made it is called Amenhotep III, and this looks like a celebration hall, right? 아, 여기서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를 여는 광장인 거예요? Yes. 오! 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으니까, 가운데 서 있으니까 페스티벌이 상상이 되네요. 얼마나 화려했을지. 지금 봐도 화려한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더 화려했을 거 아니야. 여기 위압적이고 웅장하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룩소르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열기구를 타러 가는데요. 새벽 5시 작은 선착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열기구 이륙하는 곳까지 가나 봐요. 여행자 호텔이 모여있는 곳은 룩소르 동안이고요. 열기구를 타려면 나일강을 건너 룩소르 서안으로 가야 합니다. 열기구 투어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하는 게 좋아요. 여행자를 가득 실은 보트가 나일강의 물살을 헤치고 룩소르 서쪽을 향해 갑니다. 배 타는 시간은 5분 내외로 거의 앉자마자 내리는 수준이죠. 나일강을 건넌 다음엔 다시 자동차로 갈아탑니다. 여기서 15분 정도 더 서안으로 들어가야 열기구 이착륙 지점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먼 하늘에 여명이 번질 때쯤 드디어 열기구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룩소르 열기구 투어는 우리 돈으로 8, 9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준비하는 모습부터가 장관입니다.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불꽃에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열기구.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저도 점점 설레더라고요. 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풍선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더 장관이에요. 와, 색깔도 다 너무. 오, 저기도 보세요. 와. 준비를 마친 열기구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고 저도 얼른 바구니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탄 열기구도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열기구는 대기가 안정적일 때 띄워야 해서 주로 일출이나 일몰 때 운행한다네요. 이쪽이 서안이거든요. 해가 지는 곳이어서 죽은 자들의 도시라 그래요. 룩소르에서 열기구를 타면 좋은 점이 바로 이거죠. 고대 이집트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과 신전들이 모인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 저 거대한 무덤과 신전의 주인들조차 보지 못한 이 풍경을 이방인인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This is the valley of the kings. Before, in the older dynasty, it was the pyramid as a tomb, right? But now, after like Tiba, Luxor was the city, the capital of the middle dynasty. They made all the tombs in the mountain like this. So it's a lot of royal families, and even Tutankhamun is here. Oh, yeah. Tutankhamun is the only mummy inside his tomb until now. 나일강을 경계로 펼쳐지는 두 개의 세상. 서안의 메마른 고요와 동안의 풍요로움 사이에서 공평히 떠오를 태양을 기다립니다. 지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나일강을 기준으로 동안이 있고 서안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동쪽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서쪽은 죽은 자들의 도시, 저 동쪽은 산자의 도시. 정말 생명력 있게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You found it, you freed me, held back the waters from my release. Oh yeah. How do you like this experience? I love it. Yeah. How do you feel at this point, at this moment? I lucky. It's amazing. Yeah. Really calm. That's good. 무엇을 마무리하기에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곳. 룩소르의 하늘에서 저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모래바람 휘날리는 사막이 펼쳐지는데요. 그 광활하고 메마른 땅이 여행자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이유, 직접 알아보러 시와로 떠납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가장 유명한 오아시스 도시로 가는 길. 그 도시를 만나려면 카이로에서 8시간 넘게 똑같은 색깔의 사막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와. 푸른 호수와 푸른 야자수.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그림처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시와의 중심거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굉장히 활기차네요. 저는 오아시스 마을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작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표정이 너무 좋아요. 표정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이 기본적인 표정이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다정한 미소와 함께 시와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풍경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가까운 명소부터 한 곳 찾아갔는데요. 제가 클레오파트라 온천에 왔거든요. 그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목욕을 했던 데래요. 우리에겐 클레오파트라의 샘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시와 여행자들에게는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One more time. How was it? How was the experience? It's good. It's really good. It's not hot. It's warm. 오아시스 도시답게 시와에는 수백여 개의 천연샘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기죠. 이거 뭐야? 와니? 중국 분이신데요. 와니래요, 네? 온다.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따뜻하대요. 저도 한번 이 따뜻함을 맛보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지열 때문에 샘물은 항상 따스함을 유지한다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오, 또 따뜻해요. 근데 이게 잘 잡아야 되는 게 이끼가 많아서 미끄러워요. 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놀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7m랍니다. 물은 따뜻하고 저도 클레오파트라를 느껴보고 싶은데 발만 담그는 걸로 만족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물장구만 한참 치고 놀았네요. Why do you want to swim here? Because I'm salty. Very practical reason, right? 몸에 지금 염분이 많아서 씻으러 들어가려고 하신답니다. 고대의 시와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클레오파트라 샘도 그렇고 알렉산더 대왕 등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진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목욕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사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샘솟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시와에 사람들이 거주한 지는 1만 년 정도 됐다는데요. 이집트 중심에서 뚝 떨어진 곳이라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었죠. 여기도 소금 램프가 있나 봐요. 와, 신기하다. 다 꿀로 면 말라? ده كله من الملح. This kind salt 100%. Natural salt. ده صابون ملح. 사분? ملح. 비누라는데요? ده الباثروم للبانيو. 이거 욕조에다가 푸는 비누인가 봐. 비누 냄새 나네요. 소금 냄새 말고. 와, 이런 거. 와. 소금은 시와의 특산품이에요. 그 밖에도 대추야자, 올리브 같은 자연의 선물이 많은 곳이죠. Welcome in Egypt. Welcome.
아 이거 뭐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 일행분들 같은데 그냥 환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 즐겁게 올라가라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정겨운 사람들이 사는 시와는 그야말로 천혜의 명당입니다. 13세기에 건설된 샬리 성체는 이 축복받은 땅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데요. 시와를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시와의 시타델이에요. 성체인데 와, 모양이 또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벽이 또 보면은 진흙이랑 소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은 진흙의 수분을 흡수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소금기 때문에 건조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굳으면 콘크리트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모로코 옆에 리비아 국경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시와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살았대요. 가진 게 많으면 빼앗길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죠. 불모의 사막에서 물과 소금이 솟아나는 땅이라니 누군들 욕심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사막의 색을 닮은 성을 짓고 그 안에 은둔했습니다. 여기가 방이었네요. 이렇게 입구고 옛날 시와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 살았대요. 지금 모여 살다가 무함마드 알리가 군대를 보내서 안전해지면서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다 방이에요. 한 가족이 살았던 방이래요. 당시에는 4, 5층 높이로 진흙도시라고 불릴 만큼 규모가 컸다는데요. 1920년대 며칠 동안 내린 이례적인 폭우로 무너진 뒤에 복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폐허의 풍경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와. 저는 오아시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웅덩이 같이 있고 사막에 웅덩이 같이 있는 게 오아시스인 줄 알았거든요. 이곳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있고 야자수가 있고 사람이 살면 그곳이 오아시스래요. 그래서 여기가 오아시스 마을이에요. 여기 보니까 야자 반, 마을 반, 또 물 이렇게 딱 있네요. 근데 또 이 물 끝에는 사막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시와는 성체 아래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다시 삶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만들었죠.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축복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시와의 발, 뚝뚝이를 타고 갈 거예요. صباحين ده انا هروح يعني بكر ملح ده يعني سعر كام؟ المفروض 600. اوكي لكن بعدين ده ياخد وقت ايه؟ ده ياخد وقت ايه؟ وقت يعني نص ساعة 5 ساعة إلا ربع. اوكي. 귀여운 꼬마 기사님이 있는 뚝뚝이로 골랐습니다. 뚝뚝이는 시와에서 가장 흔한 교통수단입니다. 도시 외곽을 다녀올 때 저렴하게 타고 다니기 좋죠. 와, 그냥 지나가는 거 보는 거랑 직접 타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속도감이 있고. 막내 아들하고 함께 나온 기사님이 스피드를 제대로 내주시는데요. 와, 이 호수 사이로 가운데 길이 나 있어요. 시와는 크게 4개의 호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호수들은 35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오픈카예요, 오픈카.
바람을 헤치며 신나게 달리다 보면 여기저기 쌓여있는 소금 언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행자들이 놀기 좋은 소금 호수는 좀 더 안쪽에 있습니다. 와! 소금 왕국! 이번 시화 여행에서 제일 기대했던 곳. 순도 95% 이상의 청정 소금으로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소금 좀 보세요, 소금! 이게 다 소금이래요! 와! 소금이 꼭 보석 같더라고요. 이게 또 맛 한번 볼까요? 우와! 정신이 빡 드는 소금 맛입니다. 와! 이 가장자리에도 지금 에메랄드 빛이잖아요. 근데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소금 결정체인가 봐요. 시화가 있는 이 지역은 지층이 함몰된 저지대에 속합니다. 가장 낮은 지대는 해수면보다 무려 20여 미터나 낮다는데요. 게다가 고대의 이 지역은 바다로 덮여 있었죠. 이런 독특한 환경 덕분에 수백 개의 샘과 소금 호수가 발달했습니다. 물과 소금이 흐르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됐습니다. Welcome to Siwa! Top is top! هنا ياكل هناك حلو؟ يعني حلو ازاي؟ هي ساعة بس حلو. حلوة قوي. 저도 소금 호수를 제대로 즐겨보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됐어요. 고대하던 소금 호수로 점프! Very good. Very good. 사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암염이 딱딱해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뛰어들고 싶어도 참고 얌전히 입수해야 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신나서 깜빡했지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면 저절로 둥둥 떠오릅니다. 소금 호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죠. 와, 살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불미역이 돼서 나옵니다. 오, 쇼크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물로 소금을 다 씻겨내는 거예요. 쇼크란. 호기심 해결. 시원해요. 상쾌하고. 와, 비현실적이에요. 이런데 제가 들어간다니.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운 시화의 자연. 이 풍경을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켜낸 건 시화의 사람들입니다. 와, 이 절벽과 앞에 야자수와 그 가운데 호텔이 있는 거예요. 여행자를 위한 시화의 호텔들은 마치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물처럼 빛바랜 시화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ازيك عاملة ايه؟ الحمد لله. حضرتك صاحب الفندق ده؟ ايوه. 사장님이시래요. ازيك عاملة صاحب ايه؟ الفندق والانتيريور ديزاينر بتاعت الفندق. 디자이너셨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The decoration. 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나빌라 씨는 첫눈에 시화를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건축가 남편과 함께 시화에 정착하고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الماونتن ده Yes. وفي الليك ما كانش ممكن نعمل حاجة زي اللي هي مش ايكو. 그녀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쉬었다 가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흐르는 시와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껴보라 권합니다. Yeah, I love it. People say, wow, rest of the world. 이것도 그대로 살린 거잖아요, 지금 이 모양을. The natural, yes, the mountain. And I don't like to destroy any piece of it. I always try to keep it. There is some rooms here. Part from the mountain is in the room. And look at this straight, horizontal. This one is horizontal. This is vertical. Look how it's smooth and like you build it. Yeah, it's amazing. The nature is here, and every day we see all this beauty. 오아시스 도시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친환경 건물에 머물면 인체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몸도 마음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손재주만 좋은 게 아니라 손맛도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식도 야무지게 챙겨 먹었습니다. 이집트 집밥 느낌의 밥상이었어요. 빵 씻지 말라고. 음식이 막 화려하지 않은데 평소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갈하게 딱 나오니까 굉장히 정성이 느껴져요. 고급스럽고. 체크아웃 하기가 아쉬울 만큼 여기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는데요. 카이로에서 8시간 넘게 달려온 피로도 스르륵 풀려버린 것 같습니다. 빵도 맛있어. 풍경은 풍경대로 너무 멋있고 밥은 밥대로 너무 맛있고. 오래된 오아시스. 시와에서 제 마음에 새로운 오아시스 한 곳을 발견하고 갑니다. 저는 시와에 오면 꼭 사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현지 친구들도 시와에 갔다 오면 올리브를 사다 주더라고요. 올리브유나 올리브 같이 여기 이렇게 많네요. 이 오아시스에 나는 나무가 이 야자수랑 올리브 나무래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녹색과 검은색 올리브를 볼 수 있죠. 올리브의 색깔은 품종 차이가 아니라 숙성 정도의 차이란 거 아셨나요?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색깔도 맛도 달라지죠. 사막에서는 이렇게 더울 때는 적당히 짜야 돼요. 그래 안 그러면은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 올리브 맛에 적당히 짠 맛. 근데 이것도 한번 몽키는 까납다. 이것도 한번 먹고 비교해 볼게요. 뭐가 더 맛있는지. 피클처럼 절여두면 보관하기도 좋고 나트륨 챙기기에도 좋죠. 얘는 좀 더 폭신폭신해요. 얘 더 시큼해요. 시큼하고 발효가 더 됐어요. 술맛이 나는데요. 시와 올리브는 이집트에서도 품질 좋고 저렴하기로 유명하니까 여기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엔 시와를 대표하는 장식품을 보러 왔는데요. 시와를 다니다 보니까요. 소금 램프라고 독특한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와가 소금이 많이 난대요. 왜냐면 이집트 중에 시와가 지대가 낮대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생기는데 소금 램프를 보니까 또 궁금해졌어요.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가게와 공작소를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دول كله بالملح؟ ده ملح ملح. زيتون مع خشب. ملح وخشب. 시와에서 나는 것들로만 만든 수공예 전등인데요. 가격은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몇백 원에서 5,000원 선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إذا أنتوا عملتوا أباجورة وكده ده جميل جدا. أنا ممكن ببص؟ ممكن تشوفي في مكان بنعمل تعالي نوريلي. 오 이거 보여주신대요. 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자체 작업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을 소녀들이 여기서 공예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답니다. 체험비를 내면 누구나 소금 장식품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예쁘고 단단한 소금 제품은 오래전부터 시와 사람들의 생활용품이자 장식품으로 쓰였습니다. عملناها شكل وردة. 꽃 모양 만들었어요 지금. 라우 하나 깨다 할까서? لا. 나 몽켓? 아니야. 진짜? 아이고. 땅이 놀랄 지경이었어요. 진짜 단단하네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너 와서 나랑 같이 일할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카웃. 제 손길이 들어간 소금 전등 잘 만들어졌을까요? 점등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빼고요. 점등식. 예쁘죠? 너무 예쁘죠? 내가 밀라기타 쇼크란. دي هدية مني ليكي. 진짜요? 지금도 집에서 환하게 빛나는 소금 전등을 볼 때마다 여행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시와에서 마지막 하루는 특별한 데서 보내기로 했는데요. 저를 데려다 줄 분이 오셨네요. 잠깐만. يلا بينا. 얄라비나 이 차를 타고 사파리를 갈 거예요. 사파리가 무슨 동물 보는 사파리가 아니라 사막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 걸 사파리라고 한대요. 사막 사파리는 사막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액티비티죠. 사막을 좀 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역동적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파리를 타면. 시와 도심을 빠져나오자마자 끝도 없는 사막이 누워 있습니다. 아직은 평지예요. 평지의 여유는 잠깐. 점점 지평선이 굴곡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수백 미터의 모래 언덕들은 멀리서 보면 완만한 곡선이지만 내리막은 낭떠러지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봐도 어휴. 마치 황금빛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기분. 가장 큰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The Great Sand Sea래요. sea 사막이래요.
그래서 마치 이 모양이 바다 모양 같다. 그래서 바다 사막이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리비아 국경이랑 좀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집트 서쪽에 있기 때문에. 저만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사막은 사하라의 일부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면적의 25% 이상을 뒤덮고 있는 사막 사하라. 그 경이로운 모래의 세상에서 잠시 질주를 멈췄습니다. 모래가 지금 사방으로 오고 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제가 내려서 이 풍경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사막 사파리는 오후 서너 시쯤 출발해 다음날 오전에 돌아오는 1박 2일 코스로 많이 합니다. 와, 진짜 캠핑장이네요. 저기 텐트도 보이고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 예전엔 사막 캠핑하면 풍찬 노숙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이 속을 한번 봐볼게요. 와, 2인용 침낭과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열면 와! 지금은 하늘이 보이고요. 밤 되면 별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누워서. 사하라의 모래에 누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덮고 잘 생각에 벌써 설렙니다. 하지만 사막의 밤도 식후경이죠.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요. حضرتك جاهز عشاء كده؟ عشاء فين؟ تحت. 제가 사막 위에서 노는 사이에 그 아래에서는 맛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이거 우리나라 유황오리 같은 거랑 좀 비슷한 방식 아닌가요? 깊이 뭘 하는지. 와, 고구마도 넣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요. 네, اسمه 만디. 만디? 만디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이슬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고기의 촉촉한 식감을 표현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디 얼마나 촉촉할지 맛 좀 볼까요? 와, 이게 이렇게 예쁘게 또 차려져서 나오네요. 더 먹음직스럽게.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이프가 닿기도 전에 잘렸어요. 껍질 어떤 맛인지. 껍질이 진짜 독특해요. 고소하면서 바삭바삭하면서 기름기가 적당히 있으면서. 오아시스와 사막을 넘나들며 반전 매력을 만끽한 시와 여행. 제 생에 잊지 못할 모험의 밤이 흘러갑니다. 시와에서 바다를 닮은 사막을 만나고 이제 저는 진짜 바다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다른 사막을 찾아갑니다. 바하리아는 남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오아시스 마을과 사막이 같은 이름을 씁니다. 저 바하레아에 왔어요. 여기가 흑사막, 백사막 있잖아요. 뭔가 약간 사막의 정수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마히 아미라 있으면 아미라. 아흐맛. 사막으로 떠날 땐 튼튼한 자동차와 적당히 바람 뺀 타이어. 무엇보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찾아줄 노련한 원주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바하리아는 사하라 안에서도 가장 독특한 풍경의 사막들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집트 살면서도 이런 광경 처음 보거든요. 사막인데 꼭 산처럼 생겼어요. 신기해요.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닿은 흑사막. 바하리아의 대표적인 사막 3곳 중 하나입니다. 와, 절경이에요. 이렇게 울퉁불퉁 검정산들이 있어요. 와, 이런 돌 때문에 이런 산들이 만들어졌나 봐요. 산 색깔이. ده بازلت. بازلت. 바살트. Very famous mountain here. Oh. It's in Black Desert. The Black Desert is very million years ago. Before, Yes. and the volcano is in lava here. فوق يعني. وانتم ممكن دلوقتي تطلعوا فوق. 오케이. تصوروا كل المنطقة من فوق. 저게 Good view. 올라가 볼 수 있대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화산암과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이곳은 철광석 등의 성분이 모래에 섞여 이렇게 검은빛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풍경을 한눈에 담으려면 20분 정도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근처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둔덕의 정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끝까지 왔어요. 와, 아껴놨다가 제가 이 지점에서 확 돌아보겠습니다. 길을 아껴놨다가 빵! 와, 너무 아름다워요. 같은 사하라인데 시화에서 본 사막과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신비로워요. 오, 꼭 어린 왕자가 어디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와! 황금빛보다 더 강렬한 검은빛으로 기억되는 블랙 데저트, 흑사막입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달려가면 검은 사막을 보고 놀란 가슴을 더욱 뛰게 하는 또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크리스털 마운틴이나 크리스털 데저트로 불리는 이곳. 와, 크리스탈 사막에 도착했어요. 오, 크리스탈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니 크리스탈? ده كريستال. 와, 반짝반짝. 반짝이는 이곳의 돌들은 오랫동안 크리스털, 수정을 닮은 석영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최근엔 탄산칼슘으로 이뤄진 방해석이나 중정석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둘 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암석들이죠. 나 크리스탈 طلعت ازاي؟ ده كريستال ده اصلا ده كان شط رمله ساند. اول ما نزلت عليه اللافا عملته كده زي البلوره، عمل زي الالاباستر او زي الكريستال.
سيم جيلي فيش كده كأنها مثلا ايه زي حاجة سايحة. 와. 니 알라바스타 마담 니? 알라바스타는 조각상 같은 장식품이나 생활용품 재료로 익숙한 돌인데 여기서 보니 낯설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게 없는 마치 다른 별을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창밖 풍경이 또 범상치 않습니다. 사막 색깔이 갑자기 변했어요. 하얀색으로. 보면서 와 정말 백사막이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바하리아라는 이름의 외계 행성을 탐험하고 있고 백사막은 이 여정에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곳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듯한 풍경이죠. 자세히 보면 소복히 쌓인 눈밭이 아니라 눈처럼 하얀 석회암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실감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미스터리해지는 풍경입니다. 와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게 맞죠? 다른 지구인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오는 길은 정말 이국적인 걸 넘어서 무슨 외계 여행 온 것 같았어요. 석회암이 굳었다가 다시 깎이며 만들어진 조각들. 마치 야외 전시장처럼 백사막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2m에서 10m까지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White desert is very many years ago. 네. Before in here in ocean, sea ocean. Sea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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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cean. Sea here. شكل فراخ. Chicken and mushroom. 아, 홈마 사합? هم الاثنين صحاب. 홈마 사합. 아주 오래전 푸른 바다였던 곳. 옛 바다의 기억들이 하얗게 쌓이면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이리저리 다듬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이어진 퇴적과 침식. 그 성실한 시간은 이 사막에 이토록 기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빚어놓았습니다. 이집트가 1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익숙한 얼굴로 매일 보다가 저 부분을 보면 또 새롭고 또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역을 가면 새롭고 제가 서쪽은 많이 오지 못했거든요. 이런 지역을. 근데 이렇게 너무 놀라운 얼굴들이 많잖아요. 이런 얼굴들을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백사막의 황혼이 깃드는 시간이면 사람들은 석회암 조각 근처로 모여듭니다. 춥고 긴 사막의 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베두인 가이드들이 서둘러 잠자리를 준비해 주는데요. 텐트 안이 꽤 아늑하죠? 잘 준비가 끝나면 조촐한 사막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지금 장작불을 태우고 남은 열로 닭고기를 구워주신다 그러는데 이 사막에서 먹는 또 닭고기 구이 맛은 어떨지. 와.
구운 닭고기라는 뜻의 프레하 마슈에야인데요. 지글지글 소리에 불향 가득 뺀 고기 냄새. 먹어보기도 전인데 벌써 맛있습니다. 이미 칠소군. دي احلى حاجه دلوقتي ان شاء لا الله. لا لا وين ابو تي؟ 짠술합니다. 소쿠라. 사막에서 이렇게 바로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이 뒤 배경도 비현실적이고요. 이 맛도 너무 뭐랄까? 뭔가 만족시켜주는 느낌? 내 마음을. الله ينور عليك. ايه رايك؟ ينفع. 낯선 태양 아래 깊은 사막 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가 본 이집트의 얼굴은 이 사막의 모래 한 줌만큼이나 될까요? 이 여행에서 이집트의 또 어떤 낯설고도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 두근거립니다. 정말 경이로워. 다시 어제 느꼈던 감동이 막 다시 살아나면서 어제 밤에는 이렇게 다 안 보였거든요. 경이롭습니다.